은퇴 후 이사 고민, 경기도에서 살기 좋은 도시 TOP10을 공개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던 68세 김정우 어르신은 최근 고민 끝에 경기도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보다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평생 살 집을 고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 병원 접근성, 자연환경, 그리고 생활비 부담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은퇴 후 이사는 큰 결단입니다. 한번 정하면 웬만해서는 다시 옮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6070대 분들 사이에서는 다운사이징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71세 이은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집은 관리비도 많이 들고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아담한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처럼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며 남은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시니어들의 새로운 주택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던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29개의 시군이 있으며 서울을 둘러싸고 다양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은퇴 후 살기 좋은 경기도 도시 TOP10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 성남시 분당구. 서울 강남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대형 병원과 쇼핑센터가 밀집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원, 산책로 등 자연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건강관리에 적합합니다. 또한 분당 서울대병원, 정자동 중앙공원 등 시니어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뛰어납니다. 2위 용인시 수지구.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강남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외로 이동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교육, 의료,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시니어뿐 아니라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3위 고양시 일산 서구. 호수공원, 종합병원, 복지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일산 종합병원과 명지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이 가깝고 교통도 서울로 쉽게 연결됩니다. 4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등 기업이 밀집해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영통역, 광교산, 호매실 등 다양한 주거 형태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5위 남양주시 다산동. 최근 재개발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서울 잠실까지 대중교통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역이라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신도시 개발로 병원 상업시설도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6위 하남시 미사 강변지구. 서울 송파구와 바로 연결돼 출퇴근이나 병원 이용이 편리합니다. 하남 종합운동장, 미사 호수공원 등 넓은 녹지가 시니어 건강관리에 좋습니다. 7위 광주시 오포읍.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를 선호하는 은퇴자들에게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8위 파주시 운정신도시. 파주 운정은 GTX-A 노선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근린공원, 복지센터 등이 확충되며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9위 의정부시 신곡동. 서울 북부와 가까워 의료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아파트값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최근 노인복지센터와 건강지원센터가 지속 확충 중입니다. 10위 안양시 동안구.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노후 복지시설이 많고 도심 공원과 병원이 잘 정비돼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 경기도 내에서도 생활 여건, 의료 접근성, 교통망,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정답은 다릅니다. 서울에 자녀가 있느냐, 병원을 자주 이용하느냐, 대중교통이 편해야 하느냐에 따라 선택 기준도 달라집니다. 비싼 서울 떠나 경기도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경기도 TOP10.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던 70세 박인철 어르신 부부는 최근 경기도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굳이 비싼 서울 아파트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서 집 팔고 경기도로 가니 생활비도 훨씬 여유가 생기고 병원 공원 교통도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이처럼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다운사이징 이사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습니다. 넓고 비싼 집을 팔고 조금 작은 집으로 옮기며 남은 자금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런 고민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반면 2024년 현재 경기도 평균 아파트 가격은 약 6억 원 정도로 서울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3억 4억대 아파트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으니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는 분들에겐 더없이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은퇴자 입장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경기도 도시 TOP10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위는 단순한 집값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복지, 주거환경 4가지 항목을 종합평가한 결과입니다. 12. 고양시 마이너스 자연과 첨단이 조화를 이룬 스마트 도시. 현재 일산 호수공원, 킨텍스, GTX-A 노선 덕분에 교통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울 은평 마포구와 가깝고 한강을 끼고 있어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특히 100만 명이 넘는 인구 규모 덕분에 대형 병원, 문화시설, 쇼핑센터 등 인프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퇴 후 자연과 도시를 함께 누리려는 시니어들에게 적합합니다. 9위. 광명시 마이너스 서울 바로 옆 교통요지. 광명은 서울 금천구로 영등포와 붙어 있어 지하철 1호선, KTX 광명역 등 교통이 탁월합니다. 최근 뉴타운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건강 걱정이 큰 은퇴 세대에게도 장점이 많습니다. 8위. 성남시 마이너스 첨단과 자연이 공존하는 중심지. 분당 판교일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 성남시는 서울 강남과 매우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분당 서울대병원, 정자동 중앙공원 등 의료여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시니어들이 오랫동안 거주하기 좋습니다. 7위. 하남시 마이너스 서울 송파구 바로 옆. 하남 미사 강변도시와 위례 신도시를 포함한 하남은 최근 수년간 주거 선호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미사 호수공원, 스타필드, 종합병원 등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고 서울 강동 구송파구와 차량으로 10분 이내 접근 가능합니다. 6위. 안양시 마이너스 병원 공원 문화 인프라 3박자 완비. 안양은 은퇴자들에게 의료 인프라가 특히 강점입니다. 동안구 평촌 일대에 종합병원, 노인복지센터가 집중되어 있고 안양천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자연환경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 4호선을 통해 서울 접근성도 좋습니다. 5위. 수원시 마이너스 경기도 행정교육 중심. 수원 영통광교 일대는 삼성전자 본사가 인접해 안정적인 지역 경제를 이루고 있으며 광교호수공원, 경기 남부권 종합병원들이 위치해 있어 의료 서비스도 뛰어납니다. 전철 고속도로 시외버스 등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4위. 남양주시 마이너스 GTX와 신도시 효과로 급부상. 다산별 내왕숙 등 신도시 개발로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GTX-B 노선 개통 시 서울 접근성이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청계산, 팔당호 등 자연경관도 우수해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3위. 용인시 마이너스 자연교통병원이 균형 잡힌 신흥주거지. 수지 기흥동백 등 용인의 핵심 주거지들은 서울 강남과 전철 30분 이내 거리입니다. 이케아, 대형 종합병원, 롯데몰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최근 개원하면서 시니어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2위. 판교 마이너스 IT 기업과 고소득 직장인 밀집 지역. 실질적으로는 성남시 소속이지만 판교만큼 은퇴 후 자녀 세대와 가까이 지내기에 좋은 곳도 드뭅니다. 대기업 IT 단지가 몰려 있어 미래 가치도 높고 강남과는 차량 20분 거리입니다. 고급 오피스텔과 신축 아파트 단지가 많아 다운사이징 수요에 적합합니다. 1위. 광교 마이너스 수도권 최상급 신흥주거지. 광교 신도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광교호수공원, 경기도청, 수원지방법원 등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고 아주 대병원 삼성병원 분원도 가까워 의료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GTX-A 개통 시 강남 삼성역까지 단숨에 연결됩니다. 은퇴 후 평생 살 곳, 경기도 TOP10 살기 좋은 도시 완전 분석.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68세 윤영자 할머니는 최근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나이 들어 서울 물가 버겁고 병원은 가까워야 하잖아. 그래서 아들하고 의논해서 경기도로 이사 가볼까 고민 중이에요.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지신 시니어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경기도 살기 좋은 도시 중 TOP10 중 상위권 110위를 이어서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순위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복지, 주거환경 등 4개 분야를 종합평가하여 선정되었습니다.
3위. 성남시 마이너스 첨단과 자연이 함께하는 수도권 핵심 도시. 성남은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로 불립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분당 벤처밸리를 중심으로 삼성,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산업뿐 아니라 남한산성, 탄천처럼 자연환경도 잘 보존되어 있어 여유로운 산책과 등산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이 가까워 건강 걱정이 큰 시니어에게 안성맞춤입니다. 2위. 하남시 마이너스 서울 송파와 맞닿은 신흥부촌. 하남은 서울 강동 송파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집값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입니다. 미사 강변도시, 위례 신도시가 신도시 개발로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고 쇼핑, 병원, 공원, 문화시설이 고르게 분포해 은퇴 후 생활이 매우 편리합니다. 하남 스타필드, 한강변 산책로 등 여가시설도 풍부하며 서울 중심부 접근이 2030분대라 손주들 만나러 가기도 좋습니다. 1위. 안양시 마이너스 안정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실속도시.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1위 도시로 안양시가 선정됐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이웃해 있고 4호선과 경수대로를 통해 서울 도심 접근이 매우 빠릅니다. 동안구 평촌 일대는 노인복지센터, 종합병원, 재활의학센터 등이 집중돼 있어 시니어들의 건강관리에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안양천 산책로, 병목안 시민공원 등 조용히 힐링할 수 있는 자연 환경도 잘 조성돼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에서 교통의료생활비 3박자가 균형 잡힌 대표 도시입니다. 은퇴 후 경기도 이사 고민, 현실과 희망의 차이를 분석하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71세 김순복 할머니는 최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면 전원주택 가서 살 거라고 오래 생각했는데 막상 건강 생각하니까 병원 가까운 아파트가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 고민이 현재 대부분 시니어들의 은퇴 거주지 고민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까라는 실질적인 선택 과정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1위, 전국 1위 과천시. 과천은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도 삶의 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는 위치 덕분에 강남 접근성이 탁월하며 전체 면적의 85%가 녹지로 구성돼 청계산, 관악산, 양재천 등 풍부한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생활 안전과 교통 인프라도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다만 집값이 서울 상급지 못지않게 높아 일부 은퇴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TOP10 재정리. 1위 과천, 2위 하남, 3위 안양, 4위 의왕, 5위 구리, 6위 화성, 7위 군포, 8위 성남, 9위 광명, 10위 고양. 은퇴자 희망 거주지와 실제 선택의 간극. 많은 분들은 은퇴 전에는 자연환경 좋은 전원주택을 꿈꾸지만 실제 은퇴 후에는 병원, 교통, 안전 문제를 가장 크게 고려합니다.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전 희망 1위는 경기권과 전원주택, 그러나 실제 은퇴 후 선택은 아파트, 병원 인접, 교통 편의성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2위. 1위 건강 35.7%, 2위 경제력 30.1%.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돈보다는 병원 접근성과 응급 시스템이 가까운 것이 훨씬 더 실질적 복지라고 말합니다. 은퇴 생활비 현실. 희망 생활비 약 369만 원. 실제 필요 생활비 부부 기준 월 40만 500만 원 수준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달 가능 금액 57.6%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금융자산 포함. 은퇴 후 거주지 선택, 상상과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 서울 마포구에서 68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신 김영수 씨는 은퇴를 하면서 오랜 꿈이었던 강원도 춘천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겠다는 희망이 컸습니다. 친구들도 정말 멋지게 꿈을 이뤘다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서울에 살 때보다 병원 가기가 훨씬 번거롭고 장 보러 가는 것도 매번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지내던 마포 생활에서 만났던 지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자 예상치 못한 고독감이 찾아온 겁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2년 만에 다시 서울 마포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전원주택을 꿈꾸지만 실제 은퇴 후에는 도심 근처 기존 주거지에서 계속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퇴 전에는 병원 근접, 자연환경, 대형마트, 교통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실제 생활에서는 기존 거주지의 익숙함과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느낍니다. KB 골드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전 거주지에서 계속 살겠다는 응답자는 은퇴 전 0.1%에 불과했지만 은퇴 후에는 60% 이상이 기존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이 가까운 것이 최우선 고려사항이었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기존에 다니던 병원과의 익숙함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동의 번거로움과 두려움, 체력 저하가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친구, 이웃, 가족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낯선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우울증 발생률이 일반 성인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은퇴 생활비는 월 369만 원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200만 원 정도로 훨씬 부족합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예상보다 빠른 은퇴 시기에 있습니다. 희망 은퇴 나이는 65세였지만 실제 평균 은퇴 시점은 55세로 10년이나 빠르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은퇴 후 거주지 선택에서 결국 많은 분들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멀리 이사가서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익숙하고 가까운 곳에서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친구들도 계속 만나며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은퇴 후 주거지 선택, 후회하지 않는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서울 마포구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72세 박미자 씨는 은퇴 후에도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라고 권했지만 박미자 씨는 여기가 제일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마트 직원들도 얼굴을 알고 자주 가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10년 넘게 병력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약국에 가면 이름만 말해도 어떤 약인지 약사 선생님이 먼저 챙겨줍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박미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서 사람 사귀고 병원 찾고 길 익히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할 힘이 없어요. 익숙한 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반면 68세 김영수 씨는 오랜 꿈을 따라 강원도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지만 겨울 눈길 사고와 병원 접근의 어려움, 텃밭 없는 계절의 무료함으로 결국 3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수억 원의 자산 손실도 겪었지만 그래도 돌아오길 잘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70세 이상철 씨 부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제주도로 이사하기 전 1년 동안 사계절을 미리 살아보며 적응 테스트를 했고 제주도에 이미 살고 있던 친한 친구들도 있었기에 외로움 없이 잘 정착했습니다. 현재는 사진, 그림 등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를 즐기며 제주에서 행복하게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된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전의 로망과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수천 명의 은퇴자를 연구하며 도출된 후회 없는 은퇴 주거 선택을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병원 접근성은 종합병원보다 동네 병원이다. 은퇴 전에 많은 분들이 종합병원이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에는 감기, 혈압, 소화불량 등 소소하지만 자주 다니게 되는 동네 의원, 치과, 이비인후과, 내과, 약국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걸어서 10분 이내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단골 병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인 이웃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곳인가. 하버드대 장기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은퇴 후 행복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이사가서 모든 인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고립감과 외로움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알고 지내던 이웃, 친구, 병원, 마트 직원들과의 관계가 노후의 심리적 안정감을 지켜줍니다. 셋째, 교통은 필요 없는 곳이 가장 이상적이다. 은퇴 전에는 교통망, 지하철 접근성 등을 따지지만 은퇴 후에는 교통보다 이동할 일이 적은 곳이 더 중요합니다. 장거리 이동이 줄어들고 가까운 거리 안에서 필요한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생활권이 좋습니다. 넷째,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은퇴 후에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중요합니다. 앞서 제주도 이주에 성공한 이상철 씨 부부처럼 사진, 그림, 산책, 독서 등 스스로 생활의 리듬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겨울철 생활이 안전하고 유지 관리가 쉬운가. 전원주택처럼 관리가 많이 필요한 곳은 겨울철 눈, 추위, 외출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낙상 사고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불편함 없이 생활 가능한 구조인지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 선택, 지금 생각과 다릅니다. 마이너스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은퇴하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 건강, 경제력, 생활 편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은퇴를 앞두고 전원주택이나 한적한 교외를 꿈꾸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72세가 넘은 이모 씨는 30년간 살던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떠나 강원도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지만 겨울마다 고립되고 병원도 멀어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70세 김상철 부부는 철저한 준비 끝에 제주도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전후 생각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로 의료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병원 근처를 선호하지만 실제 은퇴 후에는 걸어서 10분 내외의 단골 의원, 약국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잦은 통원 치료와 반복 처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멀리 이동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83세 김정자 할머니 사례처럼 10년 넘게 다닌 동네 의원이 주치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통 편의성입니다. 75세 이상에서는 60%가 운전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70세 이영호 씨는 운전은 그만뒀지만 지하철 역세권에 거주해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류장까지 도보거리, 배차 간격, 주요 병원마트 접근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일상 편의시설입니다. 은퇴 후 가장 자주 가는 곳이 마트, 카페, 은행입니다. 특히 70대 여성인 박영숙 씨는 마트가 멀어 버스 타고 다녀야 해서 쌀이나 생필품 들고 오기 너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불편 때문에 주거지 변경을 고려하는 분도 많습니다. 집에서 도보 510분 거리 안에 마트, 약국, 은행, 카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는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외로움은 질병보다 위험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발생 위험을 5배, 치매 발생을 3배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74세 이선희 씨는 단지 내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 매일 아침을 즐겁게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가족, 친구와의 거리뿐 아니라 복지관, 동호회, 경로당 등 새로운 관계망이 마련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은퇴 후 80세,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도한 주택 유지비, 재산세, 관리비가 부담이 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은퇴자금 안에서 유지 가능한 주택 크기, 위치, 관리 비용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후회 없는 은퇴 주거지를 선택할 확률이 90% 이상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고향도 사라질 위기? 대한민국 인구 소멸 130곳 발표.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고향이 사라지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무려 130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전국 시군의 절반이 넘는 57%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 소멸 위험은 단순히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사회, 의료, 지역 공동체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피부로 와닿는 문제입니다. 우선 출산율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서울은 더 심각해서 0.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사람이 결혼해도 1명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이처럼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다 보니 전국적으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심각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소멸 위험 지수입니다.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전국 광역 단위에서 소멸 위험 지수 1위는 전라남도입니다. 지수가 0.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어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도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시군구를 보면 1위는 경북 상주시입니다. 지수가 0.18에 불과합니다. 상주시는 예전에는 곡감과 농업 중심의 풍요로운 지역이었지만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면서 가장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위는 경북 문경시, 3위는 경남 밀양시, 4위는 전북 김제시, 5위는 경북 영천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북 남원, 강원 태백, 경북 영주, 전북 정읍, 충남 보령 등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됩니다. 특히 이 상위 10곳 중 절반 이상이 경상북도에 몰려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율과 출산율 감소입니다. 남성의 초혼 평균 나이는 34세, 여성은 31.5세로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집값 부담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넘고 자녀 1명 양육비가 3억 원을 넘는 현실에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경력 단절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의 고충도 큽니다. 이처럼 젊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소멸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 교통, 주거, 복지, 경제 모든 생활 인프라가 붕괴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79세 최명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는 이제 애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예요. 병원도 없고 시장도 텅텅 비었어요.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남시, 과천시, 성남시, 안양시 등 서울 인근 도시는 젊은 세대 유입과 양호한 인프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니어 세대인 우리 역시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나의 노후 주거지와 삶의 터전을 현명하게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이 사라진다. 지금 고향이 위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고향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지만 지금은 빈집만 남고 젊은이들은 떠나며 소멸 위험 지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곳 중 무려 130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체 시군구의 57%입니다. 즉, 2곳 중 1곳이 이 지역은 앞으로 인구가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젊은 세대의 결혼이나 출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젠 시니어 세대인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우선 출산율부터 보면 충격적입니다. 2025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입니다. 서울은 이보다 더 낮아 0.5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해도 2명이 1명도 못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초저 출산 속에서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전라남도의 경우 26.4%가 노인 인구입니다. 실제로 여수시 봉산동에 거주 중인 74세 최명자 할머니도 우리 동네는 손주가 아니라 이웃집 할머니 목소리가 더 자주 들린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전국 광역 단위로 보면 전라남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무려 20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흥군, 신안군, 보성군, 한평군 등 11곳은 아예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청년층 유출. 전남에서는 2030대 젊은 여성 인구가 10년간 23.4%나 줄었습니다. 둘째, 고령화 가속화. 전남은 65세 이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26.4%에 달합니다. 셋째, 경제 격차. 수도권 대비 일자리와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젊은 세대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기준 부산의 소멸 위험 지수는 0.49로 위험선인 0.5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부산 영도군은 특히 위험합니다. 지수가 0.256에 불과해 부산 내 최악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2050년 부산의 인구는 지금보다 무려 25% 줄어들고 청년층은 절반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반면 고령층은 6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집값 부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둘째, 교육비 부담.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경력 단절 불안.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청년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은 고령화가 심해지며 자연스럽게 지역 자체가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니어 세대인 우리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병원, 교통, 상권, 공동체 붕괴가 이어지면 노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4세 이경자 할머니의 사례. 처음에는 서울보다 조용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병원 가려면 차로 1시간을 가야 하고 동네 슈퍼도 문을 닫아서 장 보러 갈 때마다 아들이 와줘야 합니다. 병원이 멀다 보니 아픈 것도 참고 버티게 되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 문제는 누구나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 접근성, 교통망, 일상 편의시설, 사회적 연결망,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 이 5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건강과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라지는 도시들 내 고향도 위험하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고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무려 130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미 절반이 넘는 지방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 중인 72세 정선자 할머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향은 충북 단양인데 요즘 가보면 어릴 적 친구들 대부분 서울로 올라와 있고 남아있는 건 빈집뿐이에요. 시장도 썰렁하고 옛날 단양이 아니더라고요. 이처럼 시니어 세대에게는 고향의 소멸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바로 내 일상의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결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4세, 여성은 31.5세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 시기도 늦어지고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둘째, 집값 부담이 큽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다 보니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69세 최명수 어르신도 말합니다. 우리 아들, 딸은 서울에 집 사는 건 아예 포기했어요. 월세살이로 그냥 산다네요. 셋째, 육아 부담이 심각합니다.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거대한 충격이 닥칩니다. 첫 번째 경제 충격, 젊은 노동력의 급속한 감소. 공장, 회사, 서비스업 등 일할 사람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인력난이 심각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사람이 없어 생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충격, 고령 인구 급증과 의료비 부담 확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전체의 20%를 넘었고 이로 인해 의료비, 연금, 복지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9.7%인데 이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 번째 경제 충격, 세금 수입 감소 vs 복지 지출 증대. 젊은 인구가 줄다 보니 세금 낼 사람은 줄고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 국가 재정이 큰 압박을 받습니다. 네 번째 심각한 충격, 안보 위기.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갈 젊은 남성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37년이 되면 입영 가능 인원이 27만 명이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결국 나라를 지킬 병력도 부족해지는 심각한 위기가 도래합니다. 전국 소멸 위험 지역의 실태를 보면 심각성이 더 또렷합니다. 전라남도는 전체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중 11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남 고흥군, 신안군, 보성군, 한평군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산도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소멸 위험 지수는 0.256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25년 뒤 부산 인구는 25% 감소하고 청년층은 절반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시니어 세대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의료 인프라, 교통망, 일상 편의시설, 공동체 붕괴는 시니어들의 노후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77세 어머니와 살고 있는 김선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가려면 지하철로 20분 거리면 딱 좋아요. 그런데 시골 부모님 모시러 가보면 병원 하나 가는데 차로 1시간 넘게 걸려요. 이런 게 결국 노후의 제일 힘든 문제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산 장려금 몇백만 원 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 출산 육아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택, 일자리, 육아 시스템, 노후 보장, 교육 환경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은 단순히 지도 위의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향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삶의 터전입니다.